투자를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행태라든지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5G를 이용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많이 봐요. 사는 생활하는 방법 혁명적으로 바꿔지지 않을까. 가장 핵심이 5G가 있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싱싱한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더 밀크 심학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5G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5G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계시고 또 5G와 관련된 회사들,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5G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된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에서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5G의 G는 Generation, 즉 보시는 것처럼 통신의 발달, 세대를 나타내는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각각의 통신 세대가 바뀌면서 발전을 하면서 크게 바뀌는 게 뭐냐면은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2G에서는 거의 2GHz까지 이 영역대에서 사용되고 그 다음에 3G, 4G로 가면서 점점 이 주파수의 빠르기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빨라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게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2G에서는 초당 40kbps, 그래서 초당 40kb를 전송하던 속도에서 지금 4G에서는 1GBps, 그다음에 5G에서는 20GBps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으실 텐데 이 1GBps까지 이런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면은 800MB짜리 영화 한 편을 이거는 수십 초 이내에 다운받을 수 있고 20GBps 이건 최대 속도이긴 하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수 GBps 정도 속도만 하더라도 800M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불과 1초 안팎에 다운받을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5G 세대가 오면은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는 우리가 이미 저도 보신 것처럼 퍼스트지부터 우리가 4G까지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그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5G가 가면은 기존 4G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적게는 몇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환경들이 빨라지는 통신 속도에 의해서 급격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농업의 자동화, 그다음에 모든 이런 관련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비디오 스트리밍 속도가 워낙 빨라지면서 이런 고용량의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원활해지면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 그 다음에 리모트 헬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나 통신 속도에 기반한 이런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우리 삶에 너무 큰 변화를 주는 이런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거를 5G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이런 향후 미래 산업의 핵심을 선점하려는 이런 각 나라마다 굉장히 많은 5G의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G 각각의 에코시스템에 따른 밸류체인에 따른 플레이어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5G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들이 각각의 기기들이 필요하고 그 기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반도체 회사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5G에 필요한 기술들은 이런 통신, 특히 전파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그 전파를 읽고서 해석하는 그런 모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기에서 전송하고 받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싱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반도체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의 핵심 회사들이 퀄컴, 그리고 화웨이에도 하이실리콘이라는 반도체 회사, 삼성에도 이런 반도체들 다양하게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LSI라는 사업부에서는 그런 통신 관련된 칩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런 제품, 반도체 제품도 개발하고 인텔, 자이링스, 아바고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DI, 스카이웍스는 이 5G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아까 보신 전파들을 잘 읽어내고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5G 관련된 반도체를 테스트하고 양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회사들도 다 5G에 관련된 반도체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5G 반도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품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5G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특히 애플, 삼성, 화웨이 이런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오토모티브 5G가 가능하면은 대용량의 데이터가 빨리빨리 거의 딜레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대규모 용량의 데이터들을 빨리 주고받을 수 있고, 차량 간 그다음에 기지국 간 이런 통신들이 가능함에 의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연관된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5G는 또 하나의 특징은 워낙 통신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모든 기기들 연결하는 IoT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아마존은 유명한 그런 알렉사 같은 그런 디바이스부터 요즘에 그 홈의 시큐리티를 연결하는 것들, 그리고 이외에 굉장히 많은 아마존에서는 IoT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고, 구글도 아시는 것처럼 많이 이미 그런 IoT 기기들과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여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기기들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그 통신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기기들의 통신할 수 있는 기본 네트워크 장비와 인프라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화웨이와 삼성은 끼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휴대폰의 초강자로 불림했던 노키아가 휴대폰 사업에서는 약해졌지만 이런 통신 장비 쪽에 여전히 강자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에릭슨 같은 회사들도 이런 기본적으로 5G가 가능하게 하는 통신에 있어서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신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그런 통신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텔레콤 오퍼레이터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버라이전, AT&T, T-모바일이 있고, 각 나라별로 또 이런 통신 사업자들이 다 있어서 그런 통신 사업자들도 5G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5G가 가능할 때 그런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또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이런 특히 미디어 관련된 이런 서비스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빅데이터 AI 쪽도 많은 회사들이 5G의 빠른 통신 속도,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난 리츠 심화학습 시간에 설명드린 이런 통신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지국과 작은 전파들의 주고받는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또 통신의 그런 주파수의 퀄리티를 향상하고 연결해주는 중간 기지국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 매매 관리를 해주는 이런 리츠 회사들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5G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기술이고 대단한 기술이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챌린지를 보면은 이런 커버리지 이슈가 있습니다. 5G는 굉장히 초단파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지국들과 중간중간 통신을 연결해주는 조그만한 셀들과 디바이스들이 촘촘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전과 AT&T도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도시 위주로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이 초기 단계 5G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그 장점이 있는 대비 이 4G 대비 5G는 굉장히 초단파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거를 통과해서 통신을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파들이 뻗어나가는 그 거리도 굉장히 제약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 그 통신을 연결하고 또 증폭시켜주는 이런 중간중간 기지국과 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크로셀, 마이크로셀, 피코셀, 펜토셀 등등등 이런 전파를 서로 연결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증폭시켜주는 이런 중간중간 일종의 기지국과 리피터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5G가 제대로 동작하고 이런 넓은 영역을 커버리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중간 장비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를 상용하기 위한 챌린지 그 다음
다음을 보시면은 일단은 기술의 상용화가 지금 현재로서는 퀄컴이라는 회사의 통신 기술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기술을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개발하고 반도체를 개발해서 상용화해야 그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응용 분야도 확대가 될 텐데 지금 현재는 퀄컴이 거의 그 기술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에서도 엑시노스 모뎀 시리즈를 지금 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으나 상용화의 수준이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5G를 손쉽게 이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휴대폰들의 보급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쪽에 차트에 보시다시피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는 삼성이 주도적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휴대폰 회사들이 좀 있지만 아직 이런 5G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스마트폰과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5G 폰에 가장 관심이 많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 제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앞에서 보신 것처럼 5G를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아직은 그런 관련된 기술 반도체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제한적이어서 가격이 아직 높은 것들도 장애가 되어서 이렇게 5G의 본격적인 출시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G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5G와 관련된 회사들과 ETF가 어떤 거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대표 ETF들을 모아봤고요. 5G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는 ETF들 5개는 SMH, 5G, SRVR, 그다음에 NextG, XTL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 ETF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ETF를 보실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운용사와 운용사의 ETF의 자산 규모를 항상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 1년, 3년, 5년 동안 수익률, 그다음에 이 운용 비용, 익스펜시브 레이시오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태블에서 비교를 해놓은 것과 같이 현재로서는 SMH라고 해서 베넥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5G 관련된 반도체 회사를 모아놓은 이 SMH라는 ETF가 여러 가지로 자산 사이즈도 크고 최근 1년, 3년, 5년 동안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 수수료도 낮은 데다가 배당까지 주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MH라는 ETF의 내부를 좀 살펴보면요. 이 SMH라는 ETF는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과 그거 관련된 장비 회사들과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를 가지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ETF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TSMC, 인텔, 엔비디아, ASML 등등등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5G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들 또는 응용 기기들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들을 생산하고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온 전통적으로 강자인 이런 회사들이 ETF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LVR이라고 페이서라는 어드바이저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인데 이 ETF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특히 리츠에 관련된 회사들 많이 모아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리츠, 이퀴닉스, 그 다음에 5G, 4G, 3G 기존의 통신 관련된 셀타워와 그거 관련된 부동산 운용하는 리츠 회사들 등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G라는 ETF가 이거는 최근에 생긴 ETF인데요. 5G 관련된 반도체 부품부터 장비, 서비스, 통신회사, 심지어 리츠까지 모든 것들을 망라한 5G 관련된 모든 회사들을 골고루 모아놓은 ETF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이 세 개의 ETF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보일 거고요.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유심히 보시면은 향후 5G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을 눈여겨보시고 그거를 관찰하시면서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미국 형님, 네, 5G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심학습인데 지난번 손재권 대표와 함께 5G에 관련돼서 좋은 설명해 주셨고 지금 현재 5G가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의 그 산업 발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고 그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거를 5G 관련된 투자로 좀 극복해 보자 하는 그런 각 나라의 정부의 그런 노력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디스클레이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작은 형님이 ETF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거기 관련 회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투자든 모든 돈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런티된 프로덕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모든 제품은 금융상품은 개런티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과거의 퍼포먼스가 과거에 잘해왔다고 미래에 꼭 그렇게 되는 법은 없다는 거. 모든 금융상품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해서 네. 투자하셔야 되고, 오늘 작은 형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특히 이제 ETF나 주식 회사 관련된 것들은 5G에 관련된 기업이지 그 기업을 레코멘데이션 하거나 이런 건 맞습니다.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음. 항상 우리 미국 형님께서 강조하시는 이런 투자에 대한 기본 철학을 가지고 항상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그렇지. 어떤 회사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리스크를 어떻게 낮추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기대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술 중심으로 그런 퍼스펙트로 보기에는 제가 이제 미약하고, 하지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행태라든지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네네. 이것이 이 5G를 이용해서 이런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많이 봐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차는 스팀입니다. 네. 스팀을 통해서, 스팀이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라든지 무역을 한다는 거라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로지스틱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많은 변화가 왔고, 그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2차는 석유입니다. 석유 때문에 전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하는 방법, 석유를 인해서 사람들이 트랜스포테이션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활을 완전히 180도 바꿔놨어요. 3차 산업혁명에는 가장 핵심은 전기입니다. 그다음에 오토메이션이죠. 공장에 리미티드 돼 있는 한계가 있지만 공장 자동화, 이거는 전기가 없으면 안 됐었거든요. 네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5G에 관련된 이 비즈니스가 마치 석유처럼 네. 이 5G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비 행태, 사는 생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혁명적으로 바꿔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 5G가 있어야 된다. 모든 것들이. 네. 힌트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에 어떤 산업이 부가가치를 좀 더 많이 가고 어떤 산업이 부가가치가 없어질 건지. 네. 예를 들면은 차가 처음에 나와서 모델 T라는 게 나왔어요. 2차 산업혁명 때. 석유 때문에. 예, 포드에서 석유가 나왔죠. 예. 시추하는데 빨리 되고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포드에서 만든 모델 T가 기본적인 폭스바겐. 네. 그러니까 폭스라는 거는 이제 일반 시빌리언, 일반 대중을 국민이라는 얘기하는 뜻이죠. 거고, 네. 와겐은 차거든요. 네. 일반 차, 국민차를 맞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확대될 것으로 5G를 봅니다. 네. 근데 차 자체, 차량이 늘어나면 세츄레이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GM이나 포드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선점을 하는데 차에 투자할 것이냐, 이 석유가 대중화되면서 차에 투자할 것이냐, 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산업에 투자하고 거기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투자할 것인가. 네. 저는 후자라고 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후자라고 부르는데, 이 5G가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거, 사랑에 직결된 거, 사람의 네. 생활, 그럴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네네. 이거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우리 작은 형님과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보고, 네네. 또 우리가 술 한잔 하면서 네. 좀 힌트를 많이 좀 드리고, 네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심야학습 그러니까 편에서 5G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해서 오늘 이게 지금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자기 개인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면서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런 정보는 아마 다른 데서는 들어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거 굉장히 공부가 되고,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의 이 5G가 인간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네. 이런 관점에서 다음 기회를 좀 네. 기다려 주십사 하는 네, 마음으로 제가 네. 말씀을 네.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네. 예, 예. 네, 오늘은 심학습 5G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앞서도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 5G는 향후에 우리 미래 삶에 물과 공기의 또 다른 우리 삶의 한 일부분이고, 그거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삶의, 미국 형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리 트렌드, 모든 행동, 이런 습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G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 걸쳐 있고 그리고 많은 회사들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5G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구성을 하는 이런 회사나 이런 서비스들이 이 5G에만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이야기하시는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이커머스 등등등 자율주행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각자가 굉장히 강력한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 미국 형님과 함께 5G에 대한 심학습을 여기까지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저도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고 네. 5G가 이해가 훨씬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네.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네.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미국 형님과 함께한 심학습 5G 편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